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신인규 기자님인데 최근 우리 경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렸던 로또 청약 이거 가져오셨네요. 예, 먼저 조금 전에 청약 경쟁률 나왔던 아파트 무순위 청약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예.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DH 포스티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 6,700, 6,8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여기 입주 전에 계약 취소한 건수 3건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무순위 청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청약 통장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예. 신청하면 뭐 다른 가점도 없이 뭐 추첨해서 뽑는 건데 이번에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체에.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지? 참. 이게 제일 적은 곳의 경쟁률이 그러니까 제일 좁은 평형, 뭐 평형으로 치면 15평 정도 되는 경쟁률이 한 17만 대 1 수준이고 중간 평수 경쟁률이 한 50만 대 1 넘었고요. 네. 한 번 사면 22억 원 정도 내야 되는 제일 넓은 평형도 33만 7천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는 이 22억보다 더 네. 벌 수 있다라는 아. 그런 안전마진이라고 할까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시세 차익을 얼마나 볼 수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34제곱, 59제곱, 132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작은 면적도 1.5룸이던데 당첨되면은 6억 7천만 원 넘게 내야 됩니다. 예. 지난 2020년에 이 아파트가 최초 분양할 때 가격을 그대로 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물 실거래가가 어떻느냐? 한 1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취득세 고려해도 몇 억 원 정도는 시세 차익 볼 수 있고 네. 가장 큰 평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억 원인데 예. 실거래가가 4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0억이 넘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되기만 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야. 작은 곳은 몇 억, 큰 곳은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거 100만 명 몰릴만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좀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아직 강남구청에 준공 승인이 안 나가지고 예. 주택담보대출이 안 돼요. 음. 준공 승인 안 난 이유가 내후년은 돼야 완공을 낼 이 추가 공사가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입주 전까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 산다 이 전략을 지금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고요. 이 다른 한편으로 여기는 규제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일단 청약 받고 전세 놓아가지고 필요한 돈을 최대한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있는데 단지의 이 전세 호가들 살펴보면요. 전세가가 보통 분양가 대비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좁은 평형의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적게는 2억 원 이상, 많게는 9억 원 가까이 수년금이 있어야 된다는 매물이라는 뜻이에요. 매체에서 로또라고 많이 하고요. 이 시세 차익이 있을 거라는 점 맞지만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거를 잘 따지고 보면은 이번 청약은 한 장에 2억 원 내고 사는 최소 2억 원 내고 사는 복권이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네요. 강남은 규제 지역이라서요. 여기 이 당첨된 뒤에 만약에 여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이 나중에 10년 동안 청약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나름대로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넣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주식 시장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는 공모주 흥행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공모주 과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공모주라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주식시장의 아파트 청약이랑 같은 거예요. 아파트 청약 받듯이 상장할 주식을 일반 투자자건 아니면 증권사든 청약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렇게 안 큰 상장사들한테도 조 단위로 돈이 모여요. 예. 10조 원 넘는 데들도 있었습니다. 청약 증거금이라는 게. 우리 증권시장의 상한가 하한가가 지금 30% 위아래로 30% 되는데 요 공모주 그러니까 상장 당일에는 주가가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마침 내일 그 주식시장에 APR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소위 말하는 따따상 그러니까 4배 올라가게 될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기대감도 많고요. 회사 자체가 좀 건실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 회사를 공모주 받으려고 새로 만들어진 계좌만 원래 청약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만들어진 게 30만 개가 넘습니다. 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공모가가 한 주에 25만 원으로 정해졌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당일에 4배가 뛰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로 팔게 된다면 한 주만 갖고 있어도 75만 원이네요. 75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이 공모주 청약 열풍에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올해 들어서 상장 당일 주가가 4배씩 오르는 주식들, 종목들 꽤 있었잖아요. 꽤 있었죠. 꽤 있어서 우리나라 공모주만 했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모이고 청약 증거금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4배를 안 뛰면 흥행 열풍이 잘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2배만 떠도 걱정이다 뭐 이거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배가 어딥니까? 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네. 일단 최근에 있는 흐름이 청약한다 이러면 공모주가 언제 올라간다 상장한다 그러면 미리 이 청약금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받아보고 상장한 날 바로 팔면 또 이득이 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묻지마 청약을 계속 지금 올 들어서 하고 있는 게 요새 추세인데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추세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과열에 대한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된다고 하니까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돈 가지고 몰려가는 건데 이게 무슨 나쁜 일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 주가도 오르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씀까지만 맞는데 예. 이게 그 문제는 이게 하루짜리라는 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4배나 오른 다음부터 쭉 내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업의 적정 가치라는 게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상장 당일날에는 오를 거니까 청약하고 실제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상장 당일날 팔고 나가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뒤집어 말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팔고 나간 주식을 팔았다는 건 누군가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사서 손해를 끊임없이 아.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투기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이 공모주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결과가 이 올 들어서 상장한 우리 기업 10곳 가운데 네. 9곳의 주가가 상장 첫날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상장일 종가보다 주가가 60% 넘게 빠진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면 증권사라든가 이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들이 도와줘야 이걸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관들이 이런 묻지마 투자를 사실상 좀 부추긴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할 때는 증권사들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잘 산정을 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수요 예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를 내놓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공모가라는 게 항상 증권사들의 수요 예측 범위를 아예 넘어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장 당일날 오를 거니까. 예. 이 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의무보호 예수라는 게 있어요. 의무보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앞으로 더 갈 거라면 기관들도 상장 도와준 다음에 1년 있다 팔아도 되는데 예. 요새 추세가 상장 당일 바로 팔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 날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과열이라는 게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도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해서 상장 당일날 주가 많이 오른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고 과열의 이면도 한번 볼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